제가 원한돌림을 만난 적은 없지만 좋은 DNA를 가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부학TV의 김영태입니다. 어제 걷기운동 시리즈 4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원한돌님이란 분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뇌가 청소되는 느낌이라는 표현을 보고 이거 하나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실습이 5시간 동안 하는 바람에 너무 피곤해서 어제 영상을 찍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영상을 찍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한돌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의지와 습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걸으면 왜 머리가 맑아질까요? 마이오카인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마이오카인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걷기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도입하는 것이지 실은 걸을 때 미치는 우리 몸의 영향은 한두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좋은 테마가 마이오카인이었을 뿐이죠. 자, 오늘은 걸으면 머리가 맑아진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머리가 맑아질까요? 걸으면 좋은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머리를 맑게 할까요?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죠. 우리 몸의 구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걸으면 걷는데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얘기는 혈액을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는 뜻이죠. 즉 더 보내기 위해서 심박수도 증가하고 혈압도 증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호흡도 빨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증가된 산소, 영양분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걷기 운동하는 근육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뇌로 하여금 좀 쉬어. 넌 지금 쉴 때야. 다리에게 에너지를 줘야 해. 라고 우리 몸은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열심히 걸으면서 잡생각이 더 많아진다 라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스스로 적응하도록 우리 몸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혈액의 흐름은 훨씬 많아지죠. 상대적으로 줄어들 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뇌로도 혈액이 많이 가게 되는 것인데요. 많이 가게 되면 왜 머리가 맑아질까요?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해서일까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청소 효과가 있는 것이죠. 혈관의 청소. 여기에 대한 기전은 많이 복잡합니다. 그냥 쉽게 청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뇌로 가는 뇌에서 필요한 영양분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서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이로운 물질들 이런 것들의 이동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보아서는 뇌를 쉬게 해주는 효과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뇌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뇌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냅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걷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의 근육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뼈들도 움직입니다. 즉 근골격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움직임의 모든 정보는 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계속 시냅스를 형성합니다.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억도 다 시냅스에 의한 것이죠. 단백질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냅스를 얼마나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기억력도 증가하는 것이고 운동신경도 좋아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시냅스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학습에 의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저장이 되고 필요 없는 것은 또 없어지겠지만 모든 운동의 순간순간 시냅스를 형성하면서 우리 뇌는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냅스 과정 때문에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이죠.
즉 내가 집착하고 있던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냅스를 계속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운동하면 신경이 뇌를 자극하고 그러면 뇌가 좋아진다. 뇌 활성도가 올라간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냅스라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근육과 뼈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만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와 피부 밑에 있는 결합 조직의 움직임까지도 우리 뇌는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 정보가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던지 간에 일단은 시냅스를 형성하면서 그것을 계속 뇌에 새로운 정보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발바닥에 있는 감각신경세포의 수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주었던 호문큘러스에서 발바닥이 우리 몸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수의 신경세포가 있고 걸으면 발바닥에서 오는 정보가 뇌로 그만큼 많은 정보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나 손바닥에도 많은 감각신경세포들이 있지만 여기에 복잡한 근육들에 있는 운동신경세포도 엄청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바닥에도 마찬가지죠. 감각세포와 발바닥도 손바닥처럼 그렇게 복잡한 근육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섬세한 움직임, 그런 섬세한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모두 뇌로 가서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뇌를 자극하는 것이죠. 자, 많은 분들이 걸을 때 나는 마음의 여유를 찾아. 과연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을까요? 결국 우리 뇌에 있는 것이죠. 그 뇌가 가슴에 있는 심장과 허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런 뇌의 움직임이 심장과 허파에 주는 영향의 느낌을 받아서 아, 나의 마음은 내 가슴 안에 있어 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죠. 그만큼 뇌가 우리 심혈관계통과 호흡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부교감신경이 우리의 심폐기능, 심장과 허파에 평안한 움직임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자율신경계통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집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실은 교감신경이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모난돌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죠. 습관. 습관이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습이죠. 내 삶에 학습되어 있는 것, 그게 습관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학습의 결과입니다. 그냥 앉아서 내가 머릿속으로 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돼 라기보다는 모난돌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과 더불어 걸어보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난돌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댓글 몇 개에서 느껴지는 것은 좋은 DNA를 가지신 것 같아요. 더 좋은 DNA를 가졌다고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온한 삶, 평탄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은 거의 없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주어진 DNA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즉 긍정적 DNA와 그리고 학습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주저리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부학TV의 김영태였습니다.